제 공시 유튜브랑 블로그에 공시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에 대해 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렬은 교육행정직이고 공부 시기는 21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3년 공부했습니다. 점수는 24년 지방직 오피셜 점수로는 국어 95점, 영어 100점, 한국사 80점, 교육학 85점, 행정법 90점 해서 총 평균 90점이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90점이 커트라인 점수였습니다. 하루 공부 루틴은 여기 참고해 주시고 공부 전업 유무, 동감당 알바 고민. 저는 알바 없이 공부를 3년 동안 했고 전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돈은 부모님 용돈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제가 공부만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다음에 용돈도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받기를 바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돈과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공부를 했고 3수 때부터는 그냥 스스로 너무 부모님한테 미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용돈을 안 받고 제 돈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공시도 진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고 스터디 카페 비용에 인강 책값 먹는 거 등등 정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받고 싶지 않거나 여유가 조금 없으시다면 주말 알바나 좀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의 알바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한 3, 4개월 전에는 알바 그만두고 공부에만 몰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공 시간은 10월, 11월, 12월까지는 8시간 반에서 9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전 저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했었고 1월부터는 저녁 공부까지 포함해서 10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해커스를 들었습니다. 추천합니다. 공단기에 비해서 가격도 거의 많이 저렴한데 쌤들도 다 좋으셨어요. 국어는 신민숙 쌤 들었고 영어는 비비안 쌤, 한국사는 이중석 쌤, 행정법은 이론은 함수민 쌤이랑 장재혁 쌤을 들었고 기출부터는 써니 쌤 책을 따로 사서 공부를 했고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모의고사를 대비했습니다. 교육학은 오현준 교수님 들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공부했던 교재들이나 그리고 공부 방법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셨는지 저는 거의 매일 1시간은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시간 정도를 책상에 앉아 있는데 1시간 정도는 당연히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욱더 1시간은 운동 시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홈트를 하거나 허리 강화 운동, 어깨 강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조금 단련시키는 이런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은 꼭 1시간 정도는 추천합니다. 그 1시간 정도 공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주로 어디서 공부를 했나요? 저는 공부를 웬만한 공시생들이 하는 건 다 한 케이스인데 초시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학원을 갔고 거기에 막바지에는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고정석을 사서 쭉 공부를 했었고 3년 차에는 아파트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시립도서관을 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 공간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집에서는 공부가 절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활소음 있는 도서관도 가보시고 스터디 카페도 가보시고 스터디 카페도 종류가 많거든요. 주황색 불, 흰색 불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읽을 건 끊어가면서 파악을 한 후 제일 잘 맞고 제일 괜찮은 곳으로 정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부 습관이 일단 8시간 미만이고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해요. 그 대신 돈이 꽤나 많이 들기 때문에 여유로우시면 추천드려요. 관리형 독서실이라 해서 막 기대를 하고 가시면 실망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관리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건 다 본인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런 통제도 다 본인에게 나오고 지각을 안 하고 도중에 탈출을 안 하고 이런 어떻게 본인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냥 돈이 여유로우시면 모두가 다 거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실강을 추천하는지 저는 제가 정말 공부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유일한 하나가 실강을 들으러 갔던 그 초시 1년인데 저는 일단 제가 억양을 타더라고요. 억양도 타고 그 다음에
1.5배속, 2배속이 안 되니까 수업 도중에 하는 그런 정치적 이야기나 강사 개인의 그런 사생활적인 이야기를 스킵할 수가 없고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현타가 왔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지? 아, 너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동 시간이 꽤나 걸렸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강을 들으시려는 분들은 잘 생각하고 또 진작에 고민하시고 듣기를 바라실게요. 초시에 합격을 하면 제일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초시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니까. 삼수를 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으로는 부족한 시험 같아요, 공시는. 그래서 재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있거나 좀 미련이 남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고 또 시간적이고 비용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도전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 때는 아마 초시 때 실패했던 그 본인의 그런 공부 방법과 노하우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까지는 할만해요. 삼수부터가 조금 힘듭니다. 네. 재수는 할만합니다. 네. 일행을 안 하고 빡센 교행을 한 이유. 일단은 저는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말을 한다면 일행은 민원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저는 민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민원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그래도 공시 준비 중에 조금 고점인 교육행정직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점심 저녁 해결법. 이것도 조금 천차만별이긴 했는데 보통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안 먹었고 점심을 먹으면 아침을 안 먹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끼 정도를 먹었고 점심은 스터디 카페 다닐 때는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밥을 아침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스터디 카페에서 먹고 후다닥 먹고 그렇게 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주 메뉴는 밥이랑 치킨 너겟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그 독서실 다닐 때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삼수 때는 아파트 독서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먹고 후다닥 와서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은 뭔가 제 시간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저녁은 집에서 그냥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터디 카페에서 저녁까지 있는다 이러면 그냥 간단하게 때웠던 것 같아요. 뭐 쉐이크 아니면 뭐 마트에 있는 도시락 아니면 햄버거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공시 추천템. 일단 저는 캠스터디를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저도 캠스터디를 처음 추천받았을 때 캠스터디? 뭔가 나를 보여야 될 것 같고 내 일상을 뭔가 보여야 된다는 그 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경기도 오산이에요. 일단 캠이랑 노트북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저도 캠을 따로 그래서 화질 좋은 캠을 이왕이면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펜카 캠을 샀고 그 캠을 공부하는 이 책상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6, 많게는 16명, 뭐 방에 이제 4명, 6명 다양하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운 방부터 어느 정도 제한 있는 방까지 원하는 방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을 찾고 그 방이 좋다면 그 방에 정착을 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왠지 모를 혼자만의 유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빨리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약간 혼자만의 경쟁도 생기고 힘들 때 그 화면 보면 다들 공부하시거나 뭐 낮잠 자러 가시거나 이런 걸 보면서 쉬기도 쉬고 공부도 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기 싫으시고 그리고 그런 습관 같은 게 또 안 잡혀 있으시면 꼭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캠 얼마 안 해요. 한 3, 4만 원이면 1년, 2년, 많게는 또 3년까지 저처럼 쓰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정말 캠스터디 추천하고 그리고 공시생들의 필수템인 2단 독서대도 정말 추천하고 저는 또 다이소 포스트잇 추천해요. 요건데 요 제품이거든요. 단어 외우는데 또 유독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뭐 이 포스트잇에 이런 단어 외워야 할 단어를 다 적으면서 이렇게 적으면서 여기에 테이프를 하나씩 붙여서 나중엔 이렇게 넘겨가면서 다니고 다녔던 저만의 단어장이거든요. 저는 이 노란 색깔 이 다이소 포스트잇이어야만 단어가 정말 잘 외워졌어요. 사람들마다 다 외워지는 그런 종이나 그 꽂히는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다르겠지만 저는 이 포스트잇을 한 다이소 가서 한 5개, 6개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스트잇 강추해요. 저는 하루에 총 3과목 공부했고 영어 단어랑 하프하고 나서 오전에는 국어 아니면 영어로 항상 고정시켜놨고 점심 먹고 와서는 한국사, 그 다음에는 행정법 또는 교육학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격일로 국어, 영어를
선택해서 했었고 교육학 행법을 선택해서 격일로 했었습니다. 한국사는 항상 고정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초시보다는 제가 제시나 삼수생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매일이 슬럼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지하게 오는 슬럼프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쯤은 당연히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재시생분들, 그 이상 분들은 그 시기를 잘 기억하고 내가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 12월, 1월이 정말 늘 슬럼프가 오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아침에 시작을 해서 좀 초저녁에 마치는 그런 루틴을 가진 공시생인데 겨울에는 일단 해가 너무 늦게 떠요. 그러다 보면 늦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 늦잠을 자고 나면 그냥 다 하기 싫어져요. 진짜 하루가 망쳐지는 거죠. 그런 시기가 저에게도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 슬럼프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내가 늦잠을 자서 하루를 망쳤다라는 이런 느낌에 고칠 수 있는 슬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플랜 수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내가 6시에 일어나는 공시생이지만 겨울에는 10시에 일어나겠다. 애초에 그렇게 수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내가 10시까지 자도 죄책감이 안 들고 그리고 시간을 날렸다는 생각도 안 들고 나는 원래 10시에 일어나기로 했고 그냥 마인드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겨울 시즌에는 10시에 시작을 했으면 쭉 이어서 한 8시 정도에 마치는 그런 죄책감을 좀 덜고 합리적이게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조정이 불가한 슬럼프가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냥 정말 책상에 앉기 싫고 책은 꼴 보기도 싫은 그런 감정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전 놀았어요. 그럴 때 사실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책상에 앉으면 뭐라도 한다?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공부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 사실 유튜브 보고 SNS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SNS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오면 잘 때 너무 현타가 와요. 내가 한 게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요. 저는 이 스스로 느끼는 이 한심함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슬럼프가 왔을 때 뭐라도 했다라는 그런 나에게 남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슬럼프 오는데 그렇게 보내버리면 정말 돌아왔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이런 조금 기억에 남는 걸로 차라리 만들어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2, 3일 정도, 3, 4일? 많게는 뭐 일주일이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왜냐, 남들은 회사원, 대학생 다 직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직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공시생이 저희의 직업이거든요. 적당히 쉬어줬으면 난 당연히 공부를 하러 복귀를 해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쉬어줬다면 그 끝물에는 조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는 책을 안 펼쳐도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살짝 들고 가면서 빨리 복귀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럼프에 적당히 쉬고 적당히 놀면서 빠르게 돌아와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슬럼프는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겨울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보고 늦잠도 조금 자고 그 대신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그 조급함은 남겨두고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양이 쌓여있다는 거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멘탈 관리도 사실 앞에 말했던 슬럼프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건강이 무너지면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케이스인데 심적인 걸로 보면 제일 큰 게 사실 비교예요. SNS나 친구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너무 한없이 작게 만드는 그런 비교가 공시의 최대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교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탑재돼야 되는 그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쏟고 어떤 한 조그마한 공간에 갇혀서 공부만 하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는 당연히 공시를 위해서 겪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고 난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시를 할 때는. 그 마인드를 일단 탑재를 하고 그럼에도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는 지금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근데 내가 합격하면 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제일 프라이드 넘치는 어떠한 존재 아닌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티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티스럽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될 수 없고 내가 지금 저 부러운 사람의 환경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공부밖에 없고 그럼 공부를 해야지. 누군가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나도 지금 그 순간이 온 것뿐이야.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어떠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누군가에게나 다 때가 있어 라는 그런 걸 항상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문제가 정말 유독 안 풀리고 그 삼박자가 맞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너무 안 풀리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지, 나는 한없이 작지, 뭔가 아무것도 안 풀리지. 이럴 때는 그냥 울고 싶을 땐 울고, 화가 나면 스스로 좀 화도 내고, 그럼에도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의식적으로 탑재를 해서 이 노답인 점수를 받았어도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시험 치기 전에 이런 점수를 받고 이걸 몰랐던 걸 오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거 몰랐어 봐. 시험 한 달 전까지 몰랐어 봐. 한 달 직전에 알았어 봐. 정말 큰일이잖아. 빨리 이 틀린 거를 개념을 빨리 정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힘들 때는 아이패드에 일기 쓰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감정을 조금 쏟아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힘들었고 어느 부분이 한심하고 지금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은지, 그리고 내 상황이 왜 지금 이렇게 뭔가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고 눈물 뚝뚝뚝 흘러가면서 막 적다 보면 결국에는 연민이 남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 꼭 해주시면서 그래도 너는 잘할 수 있다.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해보자. 항상 스스로를 다독여주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스로를 다독여가면서 꼭 존버하셔서 꼭 승리하시길 바랄게요. 나이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보다는 그럼에도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럼에도 내가 이걸 하는 이유, 그럼에도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는 어차피 시간은 계속 가는 거니까 조금 고민은 하되 빨리 빠져나와서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원에 가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거기에다가 40대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50대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정말 나이가 드셔서 40대나 30대 후반 분들이 오시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더욱더 뭔가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고민인 건 동기들 사이에서 전혀 고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같이 열린 마음만 있으면 다 같이 놀고 더 다 챙겨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이다 이런 건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면접 준비에 대해서는 면접 스터디를 했고요. 면접 스터디를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그리고 피티윤 선생님 강의와 책을 샀었는데 강의는 비추하는 편이고 책만 사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면스 책이랑 스터디 이렇게 두 개만 하셔도 정말 충분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면스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블로그에 그 순간순간을 잘 기록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제 MBTI는 ENFJ고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3년 동안 해온 건지에 대한 것도 저도, 근데 사실 공부할 때는 생각 없이 해야지 되는 거 아시죠?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생각보다 안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다, 요 마인드만 가지고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비용은 환산이 안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쓴 게 환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식사 비용은 얼마 드셨는지. 일단 식사 비용 같은 것도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딱히 비용이 들진 않았고, 그냥 뭐 배달 음식 이런 거. 근데 이것도 환산이 안 돼요. 네. 웬만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추가적으로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